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18회 대구건축 박람회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다양한 최신 건축 자재, 리빙홈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제18회 대구건축 박람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대구 601-5310.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정호라고 합니다. 자녀분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이제 해봅니다만은 마음 같지가 않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만 뒤처질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많으십니다. 그럴 때는 혹 우리 아이의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실제 과외가 적성에 잘 맞는 아이, 그리고 또 학원이 적성에 잘 맞는 아이, 또 예습이 잘 맞는 아이, 복습이 적성에 잘 맞는 아이들이 있듯이 이 공부의 적성을 한번 알아보려면 우리 한의학에서 언급하는 그 아이들의 체질을 한번 알아보고 그 체질에 알맞은 공부법을 선택해서 아마 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의학의 사상 체질에 근거한 체질별 학습법이라는 주제로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나누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첫째 시간은 우리 아이의 체질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고, 둘째 시간은 그 체질에 알맞은 적합한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는 어떤 체질에 속할까?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우리 사상의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대별하는 체질을 이제 많은 서적이나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의 체질을 한번 알아보기, 여러분들 지식을 돕기 위해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 보시고 우리 아이 체질이 이거구나, 저거구나 한번 느껴보시고 수업 끝나고 또 한번 개별적 질의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또 제가 그에 맞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질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체질은 후천적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타고 태어난 기질을 체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기질이 바로 체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상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이재마 선생님이 하신 독창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재마 선생님이 어떻게 만들으셨냐 하면은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주로 스트레스적인 질환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각각의 부류가 생기고 어떤 이 분류가 생긴다는 것을 터득하시고 사상 체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창안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방에서는 오장육부가 모두 다 감정과 관계되는 장기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오장육부의 어느 장기의 기운이 강하고 어느 장부의 기운이 좀 약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변화하고 조절하고 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앞에 여러분들 자료집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체 내에서 간이라고 하는 장기는 신체의 기운을 퍼뜨리고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작용을 하는 장기인데, 거기다가 특히 이제 간의 기능이 강한 사람, 간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분노를 하게 되면 남들보다 더 기운이 강하게 상승해주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장부의 기능이 강하고 약함에 따라 가지고 감정의 형태 또 성격의 형태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 체질의학이 나오게 된 일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료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사상체질의학에서는 각 사람마다의 강한 장기하고 약한 장기 때문에 하나의 성격과
그다음에 그 사람이 성질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주된 골자 내용입니다. 우리 공부도 그렇지 않아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게 잘 되는 사람, 또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게 잘 되는 사람, 또 개인적으로 뭐 가외를 하는 게 잘 되는 사람, 또 아니면은 또 혼자 뭐 아무 간섭도 안 받고 자율적으로 해야 잘 되는 사람이 있듯이 이런 각각 사람마다의 특성과 이 다른 것들을 가지고 체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상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통상 우리가 소어민, 태어민이라 그래서 하는 어민들이 인구 중에서 대다수가 제일 많습니다. 많고 소양인이 좀 적고, 우리가 흔히 한의학에서는 태양인이라고 하면 한 인구의 1% 미만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태양인에 대한 설명은 또 적기도 하고 태양인을 그렇게 크게 구분해서 분류해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소어민, 태어민, 소양인 중심으로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일단 나부터 어디에 속할까?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은 어디에 속할까? 내가 소어민이다 해서 내 자녀가 또 소어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교재에 이래 보시면은 소어민 해서 이제 비소신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맨 상단에. 그 말은 비장이, 비의 소화기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비뇨생식기계 같은 신방광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을 소어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어민이라고 하는 성격들은 어떻게 보면 소어민들은 똑똑합니다. 똑똑하고 집중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내가 뭐 하나 해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에 집착하고 또 거기에 집중해 들어가는 힘이 제일 좋은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깔끔하고 또 예민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소화기 계통이 좀 약하고 손발 아랫배가 차올 수 있는 속성이 많으시고, 또 평상시에 식사량 같은 게 그렇게 과식 폭식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런 소어민 체형들은 뷔페 식사 같은 데 가시면 무조건 손해죠. 많이 못 먹으니까. 이 중에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소어민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남편은 식사 양도 잘 많고 많이 먹고 대식가인데, 사모님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식사 양도 적고 알맞은 식사에도 충분하신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소어민과에 속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체형이 좀 소어민들은 키 큰 사람도 많지만은 체형이 좀 아담 사이즈 작은 분들이 좀 많은 편이시고, 늘 우리가 화병이라 그러죠. 명치 밑이 답답하다 그러고, 여기가 소화 안 되는 것 같다 그러고,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고, 또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나 듣거나 거기에 골몰하게 집착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한 분들 대부분 소어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태어민들은 간대폐소라 그래서 간과 관련된 기능이 남들보다 되게 강하고, 또 폐와 관련된 호흡기와 관련된 기능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기능이 좀 작다 이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어민들은 간 기능계가 강하다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술 잘 마시겠죠? 그죠? 술고래들 태어민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태어민도 술 못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간 기능계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강하게 받고 태어나서 술 같은 것들을 잘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감정도 쉽게 감정을 확확 드러내지는 않지만 뭐든지 이 스펀지 같이 쭉 흡수해 주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자기가 품었다가 순간 한번 감정이 폭발할 때 상당히 불같은 성격을 나타내는 성향이 많은 게 태어민의 특성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태어민은 식탐이 많아요. 대식가예요. 많이 먹고 배설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시고, 성인병성 체질이 많아요. 그래서 태어민들이 너무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또 당뇨라든가 아니면 고혈압 같은 성인병적 소인이 있다면 늘 좀 신경 쓰고 관리하셔야 될 체질이 바로 태어민 체질이다. 태어민은 운동하기 싫어하거든요. 운동 많이 해야 되고, 태어민은 땀 많이 흘리는 체질이에요. 좀 전에 언급한 소어민은 웬간에서는 땀이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소어민이 땀을 구슬방울 같이 흘러내린다. 그럴 일이 없지만 그러면 큰 병이에요. 그러나 태어민은 늘 땀이 흘러요.
그래서 태음인 남편이나 태음은 자제분을 두고 있다면 우리 애는 막 땀이 너무 늘 젖어가 있다. 몸이 허약한가 아이가. 그래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태음인은 몸 안에 있는 열을 발산해주는 방식이 공냉식이에요. 땀을 통해서 발산함으로써 몸에 열을 빼주는 그런 특성이시기 때문에 태음인들은 땀 많은 그런 특성들이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양인이에요. 소양인은 비대신소라고 그랬어요. 비익하는 건 비위 기능을 이야기해요. 소화 기능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비뇨생식기 계통이라고 언급할 수 있는 신기능계가 상대적으로 다른 체질에 비해서는 약하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이 소양인들은 상당히 두뇌가 명숙해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 인지하고 빨리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게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사 어느 모임에 가면은 분위기 주도하고 우리 총무 안 나오면은 이 모임이 안 돼 할 정도로 늘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소양인적 체형들이 많아요. 또 연예인적 기질도 많고 앞에서 나서서 뭔가를 부르짖기도 하고 앞에 나서서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기도 하고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게 소양인들이 많다고 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나 소양인들은 좀 성격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표현하고 화내고 또 사과하고 그런 속성들이 좀 많다. 이래 이야기할 수가 있고 주로 이제 열이 많은 체형이시고 소양인은 좀 체형적으로는 상체가 발달한 역삼각형의 구조다. 소음인은 삼각형의 구조예요. 하부 골반이 넓고 상체적으로 가면서 이렇게 어깨가 좁은 스타일이지만 태음인은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어깨 높이나 허리 양쪽 너비나 비슷하게 통으로 내려오는 게 태음인이다. 이래 볼 수가 있으세요. 자, 태양인은 인구의 한 1% 미만이다라고 사전에 언급해 드렸어요. 그래서 뭐 내가 태양인에 속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한번 살펴볼게요. 호흡기가 상당히 남들 다른 체질보다 강하세요. 폐활량이 좋고 그 다음에 간 기능계, 혈과 관계되는 간 기능계가 상대적으로 기능적으로 좀 작아요. 적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태양인들은 우리가 과거에 보면 선구자 아니면 뭐 앞에 나서서 이렇게 전체를 무리를 끌어가고 지도에 나가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태양인들이 많아요. 뭐 한간에는 예수님도 태양인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태양인은 성격이 직선적이고 그 다음에 너무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로부터 절대 복종도 강요하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되게 강하고 기운이 위로 많이 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머리 쪽으로 기운이 올라와서 두통도 있고 두통이나 이제 주로 이제 상기가 되는 증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으세요. 상기라고 하는 것은 눈이 충혈이 되고 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생기고 어지럽고 하는 그런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을 수 있는 체질이세요. 그런 상대적으로 소화력은 좀 떨어져요. 위장 기능계는 좀 약하고 간 기능계가 약하다 보니까. 자, 먼저 소음인의 기본 체질과 성격, 건강, 대인관계, 공부, 약점 이런 식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요. 먼저 소음인은 집착력과 집중력이 되게 강해요. 체력이 약해서 오랫동안 뭘 하는 지구력은 좀 약해요. 이런 소음인들 특성은 매사 분명하다, 깔끔하다, 침착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어서 누구나 우동생이라든가 아니면 또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들 대부분 소음인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일이나 내용이 있어갖고 원리 파악이 되게 뛰어나요. 모든 인과되어진 관계에서 오는 이러한 이해관계가 상당히 뛰어난 그런 스타일이다. 그리고 소음인들은 원칙을 소중히 여겨요. 법으로 이걸 하지 말라 그랬다. 아니면은 이게 기본이다. 이 기본에서 변화 발전을 해야 된다 하면 그 원칙을 안 벗어나려고 하는 게 소음인의 특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뭔가의 방침과 원칙이 정해지면은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나가는 게 소음인이다. 이래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소민들의 건강은 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되게 약해요. 좀 전에 언급했던 것 같이 신경이 좀 예민하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생활이 되게 규칙적인 분들이 많아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생활의 변화가 흐트러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땀을 많이 흘리지 않으세요, 소민들은. 그리고 소민들은 소화기가 약한데 이런 소민들이 찬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뭐 찬 음료, 찬 과일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가 않으시게 되겠죠. 대인관계들은 보면 이 소민들은 성격이 낯가림이 좀 심해요. 그래서 낯선 사람 보면은 이렇게 먼저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그런 속성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말에 있어서는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라서 매사 그 이유를 알아야 분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늦게 들 이유가 남편이 부적절하게 됐을 때는 잠을 안 자더라도 남편이 늦게 들은 이유, 뭔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잠을 드는 게 소민이세요. 예를 들어 이야기 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소민들은 갑자기 열등감이 심해져 버리면은 뭐든지 자신감을 순간적으로 잃을 수 있는 자존심이 되게 강한 체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민들의 공부는 하는데 초기 학습 시간을 많이 소요해 드는 게 소민이에요. 이 소민은 집중력은 되게 강한데, 그리고 또 오래 앉아 있는 공부도 할 수 있고, 공부에 흥미만 가지게 되면 소민은 공부가 발전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이 소민들은 내가 관심 가지는 부분과 관심 안 가지는 부분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관심 가지는 부분은 너무 잘해요. 근데 관심 가지지 않는 부분은 전혀 몰라요. 그런 이렇게 양극화를 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사 뭔가를 할 때 이것저것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러면은 소민들은 따라가기 힘들어요. 요거 다 하고 요거 끝내고 요거 하고 요거 끝내고 요걸 한다라고 하면 소민은 잘합니다. 소민들은 뭐든지 왜 그렇죠? 왜에 대한 이해를 풀어주게 되면 소민들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 소민들에 있어서 약점은 성격적인 약점이겠죠. 작은 것에 집착하다 보면 나무는 보는데 큰 숲을 놓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소민들은 작은 것에 집착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원칙이라 하는 게 인정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진행하지를 못해요. 융통성이나 응용성을 발휘를 잘 못하는 게 소민이라는 그런 뜻이세요. 그리고 어떠한 자존심이 강하고 또 자기 자긍심도 되게 강한데, 갑자기 내가 뭔가 뭐하다,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순간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무너져 버리기 쉬운 게 소민의 특성이다. 자, 요점은 이 소민은 좀 전에 말씀 올렸듯이 확실하게 알거나 완전하게 모르거나 둘 중에 한 개입니다. 뭔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딴 거 물었을 때 선생님 저거 몰라요, 아니면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예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소민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소민들은 늘 질문을 하죠.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왜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진도가 상당히 빠를 수 있는 게 바로 소민이다. 이 소민들은 자존심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존중을 먹고 자라는 아이다. 존중할 수 있어야 뭔가를 받아들이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게 소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매사 어떤 판단하는 요점이 옳다 그르다, 원칙에 맞다, 원칙이 아니다. 그렇게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법률가들, 법조인들, 소민들 되게 많으세요. 원칙에 기준한 근거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소민들은 어떤 왜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면 스스로가 확장시켜 나가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특성이 있으세요. 규칙적인 운동하고 또 3살 버릇이 8가지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그만큼 자기의 큰 틀이 안 바뀌는 스타일들이 소민이다. 그래서 늘 안정적 구도로서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가는 게 소민의 특성이다. 자, 태음인은
태음인들은 제가 아까 체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깨 넓이나 밑에 골반 넓이나 같을 정도로 직사각형의 안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음인들 성격조차도 과묵하고 되게 편안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이고, 흔히들 보면 아우 저분 점잖해 보여 라고 하는 분들 대부분 태음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 입을 안 띄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죠. 어떤 성격인지를 모르죠. 입을 띄지 않으시면은. 그러나 이 태음인들은 실제는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 태음인들은 모든 걸 수용해 나갈 수 있는 폭이 넓은 삶을 추구하는 게 태음인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저 뭐 있구나. 여기도 뭐가 있네. 저것도 있네. 벌써 한번 쑥 눈이 도는 순간에 다 봐요. 소음인들은 어디에 탁 들어갔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거 저게 있네. 저것만 딱 집착해요. 저거 관심 있는 거. 그렇지만 태음인들은 한번 얼굴이 싹 돌아갈 때 전체가 다 들어와요. 몇 명이 앉았구나. 저기 아줌마 뭐 하는구나. 다 봐요. 그냥 지식으로 일단은 먼저 접수부터 하고 보는 게 태음인의 특성이죠. 그러나 어떤 표현을 하거나 할 때는 하나둘 정보부터 수집하고 하나둘 끄집어내서 찬찬히 표현해 나가는 게 태음인의 특성이다. 이 태음인들은 운동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기운 정체가 심해요. 기가 잘 안 돌고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병들, 몸이 순환이 안 돼서 이제 기운이 순환이 안 돼서 다리가 저리다든가 팔다리가 저리다든가 이런 현상 같은 게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몸을 움직여줘야 우리가 마음도 맑아지고 머리도 깨끗해지고 하는데 몸을 많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의욕저하, 우울증 이런 것들도 태음인들은 좀 많이 올 수 있어요. 혹시 태음인 자제분들이라고 하는 이제 내 자제가 생각한다면 공부 1시간 안 쳐주는 것보다 1시간 운동시키는 게 그 2시간 공부 역량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음인들은 내가 싫다 좋다의 표현을 분명하게 안 해요.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도 억지로 해야 될 상황이라면 해주는 게 태음인이죠. 그래서 같이 전체 분위기를 수용할 줄 알고 일단은 맞춰둬가는 게 태음인적인 특성이다. 그리고 태음인들은 살이 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형들, 내가 그런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만은 태음인들이 살이 잘 찌는 체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으세요. 태음인은 땀이 많이 나요. 태음인 체질은 몸의 열을 발산시켜주는 과정이 공냉식 방식이다. 땀을 통해서 신체 내에 체열을 발산시키는 체형이다. 그래서 땀이 많이 난다. 자, 태음인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적이 없이 잘 지내요. 원만해요. 그렇지만 그래서 진짜 친하고 안 친하고의 개별적인 특성은 있겠습니다만은 두루두루 원만하게 사람들하고 모든 이해관계를 다 잘 갖추고 살아요. 그래서 인자하게도 보이고 원만하게 보이는 게 태음인의 대인관계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라고 단정해 주는 게 소음인이라면 태음인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태음인이세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세상의 현상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의 범주를 갖추고 있는 게 태음인이다. 그러나 태음인은 자기 표현이 좀 서툴러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직구를 날려야 되는데 좋아한다고 그걸 못해요. 오만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어떤 반응이 나올까? 또 내가 아니면은 시간이 있으세요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시간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해요. 태음인의 특성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태음인은 우리가 친구들하고 만나는 모임에서 이렇게 보면은 쟤는 형광등이야라고 이제 끔뻑거리다가 팍팍 전등이 들어오죠. 형광등이 안 그렇습니까? 한참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서 갑자기 이제 전등 켜지듯이 깨닫듯이 손바닥 치면서 아하 그거 이래 이야기하는 속성들 태음인이 많아요. 태음인들은 또 자기한테 없는 재주 가진 사람들도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 태음인들은 이제 공부에 있어서는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뭐든지 내가 한번 봤던 거, 내가 느꼈던 거,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오래 간직하는 것은 태음인이에요.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게 태음인 특성이다. 그러나 기억은 많이 하는데 문제는 체계적인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출력 장애가 생겨요. 나와야 될 때 나와야 되는데 알기는 많이 아는데 답을 적을 때 답을 못 따라요. 태어민 특성이 그렇다. 그래서 이 태어민들은 요점 정리를 해줘가지고 이게 요점이다 해서 서머라이징을 계속 해주면서 주입하고 계속 반복시키는 게 제일 좋은 교육 방식, 제일 빠른 교육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태어민들은 어떤 공부를 하면 좋으냐 하면은 1차 방정식을 가르칠 때 1차 방정식은 이런데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에서 이게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계통수학 공부 가르치듯이 공부하면 태어민들 수학이 되게 발전해요. 요거는 요거야 라고 막 공부시키는 것보다 폭넓게 이해시켜주면 전체 보는 눈이 확 넓어져요. 태어민들은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태어민들은 뭔가 주변 여건이나 환경 여건이 조용하고 고요하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드는 최적 환경이 될 때 극대화되는 속성이 있으세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뭘 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엄마가 오늘 몇 페이지까지 봤니? 어디까지 봤노? 그거 가지고 오너라 라고 하는 것보다 다 했니? 그러면 됐다 쉬어라 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게 태어민이에요. 이 태어민들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온갖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주입하고 갖고 있길 좋아하다 보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는 것에 집착해서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것들보다 다른 것들을 고민하는 게 태어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태어민들은 겁이 많고 어떤 체험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한 발을 옮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 같은 장소만 가고 놀러 갔던 데만 가고 그리고 내가 가봤던 데만 가는 게 태어민들의 속성이에요. 새로운데 절대 계책해서 오늘은 이쪽 도시 가볼까? 오늘은 이거 먹어볼까? 그거 별로 안 들어가는 게 태어민이죠. 자, 이 태어민의 특징과 요점을 보면은 태어민은 뭐든지 받아들여요. 일단은 그게 좋든 나쁘든 일단은 그게 뭔지를 다 살펴볼 수 있는 폭넓게 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먼저 선 접수 후에 하나하나 속가내요.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태어민의 특징이다. 그래서 태어민들은 좀 뭔가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늘 배려해 줄 수 있다면은 이 배려를 먹고 자라는 아이가 태어민적 기질을 가지는 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자기 속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나를 그 나쁜 생각이라고 이야기할까 싶어서 자기 속 생각을 뚜렷하게 표현을 잘 못해요. 우물쭈물거린다든가 아니면 자꾸 말이 기어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좋다고 하는 건지 싫다고 하는 건지 분간 안 되는 우물쭈물형을 보이게 되는 게 태어민의 형태예요. 그래서 태어민은 소음이는 옳다 그러다. 그것이 맞는 걸 하고 나쁜 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방향이 있는 게 소음인이라면 태어민은 그걸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든지 시험에 관계되는 거 말고도 이것도 내가 보고 싶고 이건 내가 봐야 되겠다 싶으면 쭉 다 봐야 속이 시원한 애들이 태어민 특성을 가진 애들이다. 이래 말할 수 있어요. 태어민들은 초기는 시동이 이제 소민들은 초기 시동이 많이 늦지만은 그것이 왜 문제를 해결하면 뚫고 나간다고 했는데 태어민들은 방대한 정보를 머금고 난 다음에 요점을 향해 가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몇 건을 풀고 난 다음에 그때서 그 수학이 인제서 알겠다라고 나중에 이해하는 게 태어민이에요. 태어민들은 문제집 많이 사줘야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풀고 많이 반복하는 학습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또 이 단원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느껴서 이해하는. 초기에는 무조건 어떤 방식이든지 이 방식 저 방식이든지 많이 수용을 해가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나중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거였구나라고 뒤늦게 깨달아가는 게 태어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어민들은 자꾸 복습을 반복시키는 게 무엇보다 대단히 좋은 공부법이 돼요. 소음인들은 예습을 해나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지만은 그러나 태어민들은 시간 날 때마다 땀내는 운동을 해줘야 오래 버틸 수 있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소양인은 급한 체질이에요. 그리고 성격도 열도 많고 자기 표현이 강해요. 그 말은 뭐냐면, 자, 뭔가 말을 툭 던졌어요. 말이 던졌을 때 나오는 대답은 싫다, 좋다. 나는 그게 좋기 때문에 한다. 그게 싫기 때문에 안 한다. 나는 그 선생님이 좋아서 그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나는 그 선생님이 싫어서 그 수업을 듣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소양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래 뭐든지 집중 못해요. 이 소양인들은 주로 단기 기억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머리에 크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은. 늘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는 건 무엇보다 빠른데 오랫동안 자기 거와 돼 나가서 축적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나 매사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동작으로 많이 하는 행동력도 빠르고 하는 것들이 소양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소양인은 그 대신 남의 간섭을 싫어해요. 사춘기 시절 아이들 같이 간섭을 싫어하는 속성이 많고, 그걸 인위적으로 꾸지람을 하거나 인위적으로 어떤 그 부모님의 과도한 간섭이 들어오게 되면 집을 나간다든가 갑자기 반항을 한다든가 갑자기 감정 표현을 크게 확 할 수 있는 게 소양인 기질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으세요. 자, 건강의 부분에는 한번 내가 필이 꼽혀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남들이 말리고 그래도 엄청나게 밀어붙이는 경향들이 너무 강해서 너무 무리하게 갑자기 뭘 하는 경향들도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또 성취 욕구가 강해가지고 어떤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또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러한 추진력도 상당히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식욕에 되게 좋은 편이에요. 되게 좋고 소화력도 되게 좋은 게 소양입니다. 비대신소라고 언급을 아까 좀 전에 했었죠. 자, 소양인들의 대인관계는 보여지는 나, 평가받아지는 나를 의식을 많이 하는 게 소양인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연예인 기질도 소양입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특성을 비교해 본다면은 보여지는 나, 평가받아지는 나의 의식을 한다면 소양인적 기질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행동,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소양인이 좀 더 그런 쪽에 더 매여서 모든 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으세요. 문제는 이거는 잘 기억하세요. 나를 자꾸 내 잘못을 지적하는 부모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소양인적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부모의 꾸중이 그 해당 사항에 대한 꾸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미워한다, 나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는 흑백 논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유념해 두시고, 그래서 이 소양인들은 보여지는 나를 의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체면도 많이 중시하고 부끄러움이 되게 많아요. 하여튼 엄마 아빠가 자기만 꾸지람하면 괜찮은데 남들 여러 사람 있을 때 자는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엇보다 그걸 못 참는 게 소양인적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다. 자, 소양인들의 공부는 초기 이해는 너무 빨라요. 근데 흔히들 다른 표현으로 반짝머리 스타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 기억하세요. 쉽게 딱 떠오르실 거예요. 주로 벼락치기 공부 스타일이나 그래서 꾸준한 공부가 필요한 게 소양인적 기질을 가진 애이다. 근데 특성은 순간적인 집중력이 아주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퀴즈 그리고 기억력이 되게 뛰어나요. 순간적인 기억력은 퀴즈 같은데 순발력이 상당히 강할 수가 있는 그런 특성을 가졌고, 요점 파악을 정확히 잘 하기 때문에 응용력이 대단히 좋아요. 얼렁뚱땅 요만큼 아는 걸 가지고 이만큼 아는 거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소양인 기질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응용력이 되게 뛰어나다. 이 소양인의 그 단점이라고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좀 끈기가 부족해요. 끈기가 부족해서 벌시는 거, 뭔가 늘 새로운 책은 사지요. 늘 새로운 책을 사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해봐야지. 늘 처음부터 첫 페이지부터 중간까지는 보지만 다시금 책을 덮었다가 늘 다시금 처음부터 중간까지예요. 중간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끈기가 좀 부족하다. 그러나 늘 새롭게 시작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늘 중간까지밖에 안 봤는데 나 딴 책이 필요해. 또 그 책 사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야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거 처음부터 중간까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소양인의 특징과 요점은 애정을 먹고 자란 아이다.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되는 아이. 왜 엄마가 내한테 눈빛을 안 주지? 내가 엄마 눈밖에 났구나. 엄마가 나에게 눈을 응시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뭐 하는지 관심 가져주시는구나. 이게 얘한테 활력소가 돼요. 소양인들은 애정을 먹고 자란 아이의 특성이 있다. 그 소양이는 매사에 적극적이에요. 이거 해볼래? 누가 이거 해볼래? 그러면 예,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소양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고 아니면 매사 이제 보이스카우트 같이 앞에 나가서 반듯하게 하는 게 소양인은 맞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기분 전환과 눈치에 빨라요. 상황 파악도 빠르고 화가 났는지 엄마가 화가 났는지 선생님이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에 따라가 그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상황이 맞춰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게 소양인적 기질을 가진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성은 좋다 싫다. 나는 그게 좋아. 좋아서 나는 그걸 한다. 나는 싫어서 그게 하기 싫다. 그래서 나는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한다면 제1위인데 나는 공부하기가 싫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어하면 참 답이 안 나와요. 순간적인 집중력은 되게 강해요. 근데 소양인들은 많이 자야 돼요. 많이 자야 되고 소양인들 단점이 끈기하고 그다음에 뭔가 집중력이 약해요.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말로 하고 꾸지람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자기 한계력을 극복해 나가는 훈련들을 자꾸 시키다가 이게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못 넘어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노력해 볼 수 있도록 뭐 다른 운동법 그렇다고 해서 해병대 캠프 이런 거 보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뭔가 자기 한계를 자 오늘 아버지하고 저 산 꼭대기까지 가본다. 중턱까지만 갑시다. 아니야, 저 꼭대기까지 가보자. 어찌됐든지 간에 꼭대기까지 가봤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성취하는 느낌이 있지 않겠니? 라는 것으로 한번 애들의 끈기들을 한번 한계가 오고 내가 지쳐버려가지고 인내의 한계가 오는 것들을 극복해 볼 수 있는 훈련들을 그런 것들을 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법해요. 자, 태양이는 저돌적이고 좀 영웅적인 소인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는데 아주 창의적이고 남들이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자는 참 독특하다, 독창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에요. 그런 특성이고 자기 직관이 강해요. 예를 들어 내가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게 태양인적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상상력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보편적인 어떤 생각, 지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아주 그 생각의 범주가 되게 이상적인데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태양인적 속성이 좀 그렇게 이상적인 걸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저런 모습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현실 감각이 없어요. 여기 교재에는 돈이나 물건에 대한 욕심이 없다 했는데 욕심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셈법이나 내 걸 챙기고 이것이 내 거다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안 가지고 있어요. 그게 태양인적인 속성이다. 그런 셈을 따지려고 안 그러는 게 태양인적인 특성이다. 자, 건강은 아주 짧게 적어놨죠. 잔병에 걸리지 않는다. 웬만한 감기라든가 웬만한 질환은 안 걸려요. 폐대신소라고 호흡기가 상당히 좋아요. 호흡기계가 강하면 감기 잘 안 걸려요. 잔병에는 걸리지 않는다. 잔병이라고 언급했어. 큰 병은 있어요. 잔병에 걸리지 않는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사람 대함에 있어서 거침이 없다. 누구 보더라도 언제라도 반갑다. 그리고 뭐 아니면 말들을 어떤 앉을 자리가 돼서 아니면 또 높은 사람 앞에서는 또 조심하는 말을 한다든가 그거보다 자기 표현을 그대로 투과해내는 게 태양입니다. 그래서 뭔가 리더 기질이나 뭔가 분위기를 주도하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게 태양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세요. 학교 공부에는 크게 흥미를 못 가져요. 왜냐하면은 이 한계,
구속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게 태양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공교육이라든가 이 짜여진 형태의 교육을 그렇게 썩 즐겨하거나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뜻이 맞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고 뭔가를 추진하고 리드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잘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 태양인들의 약점은 어떤 뭔가에 대한 요점 파악하는 건 되게 뛰어나지만은 세밀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너무 큰 길만 보고 나가다 보니까 누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내 때문에 누가 마음이 아파하는지, 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무슨 상처를 누가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관찰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쉽게 또 화를 잘 내거나 어떤 내 뜻이 딱 그 표현이 됐으면 그것이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좌절이 온다든가 제한이 온다든가 하면 그것에 대한 분노를 표하는 특성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마무리하는 것이 좀 서툴고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 맞지 않는 몽상가적인 기질을 좀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태양인이다. 태양인의 특징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다 이렇게 언급해 봤는데 어디 뭔가에 좀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졌다. 그리고 세상과의 교류가 원해서 많은 것들을 여행을 많이 다닌다든가 혼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걸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특성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풍부한 상상력과 직관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태양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소음인은 좀 전에 말씀 올렸듯이 초기 학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소음인들은 그것이 왜 그래요? 왜 이 문제, 이 공식이 왜 필요한가요? 아니면은 이건 어떻게 풀어요? 이거는 왜 이 답이 나오죠? 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안 그러면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질문 많이 하는 아이들 또 부모님들도 보면 어떤 책을 읽다가 엄마 그건 왜 그래? 엄마 그거는 왜 그렇게 됐지? 주인공이 왜를 자꾸 묻는 애들은 소음인적 기질을 가진 애들이 틀림없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걔들한테 순간 귀찮아서 두리뭉실하게 그거는 그런 거야 이래 해버리면 또 그것이 그대로 걔한테는 엄마한테서 받았던 왜의 답이라고 생각해서 지 혼자 고민하다가 그게 엄마가 준 것이 답이 아닌데 싶을 때는 계속 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소홀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래서 그렇게 한 거야. 엄마 아까 왜 거짓말 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엄마가 저 아주머니 기분 나쁠까 봐 말을 그래 했는데 너한테 거짓말로 거짓말로 네가 느끼게 됐니? 거짓말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머니 저런 옆에 분께서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 그렇게 했다. 나 엄마 잘 이해했어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 뭐든지 왜 그래요? 라고 묻는 문제를 해결을 잘해줘야 애들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하시다 보면 끊임없이 왜를 묻는 애한테 몰라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아니면은 네가 책 찾아봐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음인적 기질을 가진 애들은 왜에 대한 답을 잘해줄 수 있는 부분 진짜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음인들이 이해시켜주면 공부를 하게 돼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왜 지금 시기에 네가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사실 우리 살면서 살다 보면은 지금 다 성인이신데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할 줄 알면 평생 안 삽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지수로고가 왜 필요하고 다른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네가 이 공부를 왜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시켜 놓으면은 훨씬 애들이 내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영어가 싫어. 영어 공부하기 싫어. 그런데 네가 이렇게 지금 시기에 이런 말들 공부를 안 해놓으면 네가 나중에 이렇게 공부라고 하는 거는 길을 닦아 놓는 과정이다.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놔듯이 네가 이 어린 시절 20살 되기 전까지 많은 네 나름대로의 네 안에 이런 도로 저런 도로를 낳고 나면 네가 나중에 20살이 넘고
네가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 때 어느 방향으로 내가 차를 운전해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네가 이렇게 길들을 많이 닦아 놓으면은 네가 닦아놓은 고속도로를 네 차로 네가 운행해 나갈 수 있지 않니? 그런데 이미 이제 뜻은 세우고 내가 가슴에 와닿는데 너무 준비해 놓은 게 없고 철로도 나온 게 없고 도로도 닦아놓은 게 없다 보면 그때 길 닦고 철로 놓고 해서 운전해 가려면 너무 늦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시기에는 당장 네 인생에 큰 변화 주는 건 아니지만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로 그냥 해놓는 것이다. 여러 갈래에 길을 닦아 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나가는 게 필요한 게 소민적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다. 그래 놓으면은 되게 발전할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 소민적 기질을 가진 아이들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수학을 잘하는 아이, 어떤 아이들은 영어를 잘하는 아이, 수학은 잘하지만 영어는 못하고 또 영어는 잘하지만 수학을 못하는 아이 이런 애들 어문학 계열이 발달한 애들 또 수리론으로 발달한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 너가 어떤 한 과목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면은 갑자기 잘하는 것까지도 왕창 무너질 수 있는 게 소민적인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대부분 소민적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수학을 제일 잘해요. 수학은 왜락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이 틀렸는지 또 왜 이렇게 해야 답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또 소민적 기질을 가진 아이가 왜 이래 얘는 진짜 수학을 못해 수리를 너무 못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공부 방법에서 잘못됐구나 아니면 얘한테 어떠한 것들을 내가 실수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소민적 기질을 가진 친구들이 수학을 되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무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소민들은 완벽 기질이 많아요. 어떤 일을 해야 될 게 있으면은 이 앞에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면 저걸 내가 빨리 가져야 되는데 저걸 내가 빨리 내 손에 거머쥐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것을 내 손에 다 거머쥐고 있어야 이제 다행이다 안심이다 라고 하는 게 소민적 기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어떤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평가 과정을 넘어가야 되는 과정에서 너무 긴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될 때 또 앞에 서서 뭔가를 해야 될 때 너무 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리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 아시죠? 자, 태어민들은 상당히 뭔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주의력이 있는 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attention이라고 하는 게 주의라고 하는 영어적 표현이죠. 한글적 표현이죠. 뭐든지 내가 내 시야에 뭔가 들어오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전부 주의력이다. 이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어민들은 주의력이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뭐든지 한번 눈 한번 쭉 훑었을 때 저기 뭐 있네 여기 뭐 있네 거기 좋고 나쁘고 필요하네 안 필요하네를 떠나서 쭉 한 목에 다 품어버리는 게 태어민이에요. 그래서 태어민들은 갑자기 내일 시험인데 내일 시험의 내용이 아닌 것도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게 뭐지 싶어갖고 막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이버 들어가서 막 찾아가지고 이 내용의 역사적 배경이 이거구나 하면서 막 그쪽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야 내일 시험 칠 거라 봐 라고 할 수 있는데 얘 입장에서는 내일 시험 치는 것보다도 그게 나오다 보니까 그때 그 연도에 무슨 일이 또 다른 데 있었지 라고 막 찾아보는 게 태어민이거든요. 폭넓은 공부를 추구하는 게 태어민의 특성이고 또 태어민들은 한번 자기가 보고 듣고 했던 기억력은 대단히 좋아요. 그런데 태어민은 특성 이야기 드렸죠. 많은 걸 품고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기억력도 좋고. 그런데 출력할 때 선택된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체계적인 기획이 필요하고 요점 정리가 필요한 게 태어민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 태어민들 공부 가르칠 때는 늘 자기가 한번 써보고 자기가 다이제스트 형태로 한번 축약해서 요점 정리를 해보라라고 시키는 공부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야 결과물이 좋게 나와요. 결과물이. 그러나 이제 태어민들은 공부를 미리 시간을 충분히 두고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한 가지 주제보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결하는 주제로 공부를 가르치면 태음인들은 상당히 공부에 큰 도움이 돼요. 전자에 언급했던 1차 함수를 이야기할 때 함수의 정의 1차 함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초등학생, 중등학생 초기 올라가면 그럴 때 2차 함수와 3차 함수 이런 것들이 변형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이해만 도와줘도 아 그게 그런 거구나라고 앞으로 내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이 내용이 이렇게 돌려보면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시켜준다면 되게 폭넓게 어떤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를 이해하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관된 다양한 주제를 이해를 같이 시켜주면 상당히 효과적인 게 이 태음인들이다. 그리고 이 태음인들은 독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늘 집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은 공부하는 특성이 많이 길러지는 게 이 태음인적인 특성을 가진 애들의 특성이다. 그리고 태음인들은 당장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내일 시험인데 내일 시험 칠 거 외에 이것이 관심 있고 이게 중요하다면 갑자기 시험 치야 될 것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 공부를 할 때도 역사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시험 선생님께서 이게 중요하다. 요게 내일 시험 나온다라고 했지만 그거 보다가 고유 관심이 있으면 갑자기 그거 이전 거 아니면 그거하고 확대돼 가지고 막 다른 연관된 사항들을 찾아보는 게 태음인적인 특성이세요. 그래서 그걸 나무래지 마세요. 늘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아, 너 참 폭넓게 공부하네. 그런데 내일 시험을 내서 요것만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보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죠. 소양인의 공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앞에 서 있는 강사가 소양인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왜 소양인은 뭔가 어민들에 비해서 뭐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라고 제가 하는 표현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소양인은 아주 뛰어나요. 군인 기질. 그 다음에 보이스카우트 기질, 전부 소양인적 기질이에요. 이 사회에서 모범을 보이고 행동을 먼저 하고 늘 먼저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게 소양인적 기질이기 때문에 소양인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발전과 이 사회에 능동적인 힘을 많이 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에 있어서만은 애들 특성이 봤을 때 초기 이해는 되게 빠른데 요즘 대부분 다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금방 시험 칠 때만 바짝 공부하고 시험 치고 나면 확 포맷되는 게 소양인적인 특성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늘 반복시켜주는 공부를 해야 되고 꾸준하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주로 소양인들은 그래서 우리 아이는 머리는 뛰어난데 머리는 진짜 뛰어난데 공부했으면 진짜 잘했을 건데 시험 결과가 안 나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벼락치기 공부 스타일을 이제 소양인들은 많이 추구해요. 평상시에 열심히 반복해서 안 해놨다가 시험 칠 때는 또 바짝 해서 평상시에 열심히 했는 애들만큼 또 따라가요. 따라가지만 그런 공부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대입을 본다든가 했을 때는 그런 공부 방식을 고집한다면 소양인적 기질을 가진 친구들은 조금 불리하겠죠. 그래서 소양인적인 특성을 봐서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집중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리고 어떤 직관력도 되게 뛰어나고. 그래서 요점 파악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 천재 아닌가. 저렇게 이야기 듣고도 저서 요점 선생님이 뭐를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를 저렇게 빨리 캐치를 해냈어. 우리 아이 대견해 라고 생각하시죠. 이제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참 천재적인 기질을 가졌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소양인적 기질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 올렸듯이 소양인적 기질을 가진 애들은 요만한 걸 한 개를 안 가지고 이만하게 응용, 발전, 순발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명강사들도 소양인적 기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남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을까? 남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소양인이에요. 소민은 내가 아는 것만 이야기해요. 아는 것만 이야기하고 내가 관심 가진 부분만 이야기해요. 근데 소민은 내가 앞에서 관심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집중하는데 옆에 사람이 길 가다 넘어져도 의식하지 않는 게 소민적인 특성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소양이는
이 사람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옆에 누군가 넘어지면 왜 그러세요 하고 부축에 먼저 이 사람부터 신경 쓰는 게 소양인이에요. 행동과 동작이 먼저 빠른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제일 소양인적 기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소양인적 기제를 가진 아이들은 엄마 아빠로부터의 관심이 멀어지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공부의 목적이 공부나 이 평가의 목적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하는 애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만족 기준에 의거해서 학생 보고 학습 능력 향상을 요구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부딪힐 수 있는 게 소양인적 기제를 가진 아이들하고 부딪힐 수가 있으세요. 다음 이 시간에는 체질에 따른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는 주제로 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이제는 내가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